김신근의 교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리뷰해볼 교재는 김영 편입에서 출간이 된 편머리 독해 기본편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러분 세 가지 방향으로 해드릴게요. 겉모습은 어떠한지, 내면과 목차 구성은 어떠한지, 현직 영어 강사가 전하는 학습법은 어떠한지,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교재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의 겉모습은 편머리 독해 도장도 찍어져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재는. 그리고 얼마인가 보면 24,000원이래. 이렇게 교재 두 개는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겉에서 본 건 사실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내면이 더 중요하니까요. 내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쭉 넘어가면 서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편입 독해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대비해라.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내가 지금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조금 이따 학습법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뒤로 넘기면 일단 되게 마음에 드는 건 편입의 주된 내용 그 문제 유형 10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잘 보이시죠? 쭉 보면 제목, 주제 요지, 내용 일치, 내용 추론, 지시 대상, 부분 이해, 목적 태도, 문장 배열, 문장사 비핑 가능성 이런 식으로 목차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 장만 넘겨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여기 제목 파트를 보여주는 문제가 중앙대 기출문제가 이렇게 있더라고. 중앙대 기출문제. 참고로 여기 빨간색이 쳐져 있는 건 내가 사실 이전에 이 교재를 리뷰에다가 NG가 났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 그냥 감안하고 봐줘. 왜 동그라미 쳤는지는 조금 이따 말해줄게. 되셨죠? 그래서 중앙대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는 뭐 그 설명,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다라는 개별적인 설명이 있어요. 줌을 풀어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를 넘기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테스트. 덮지를 좀 뺍시다. 문제가 이렇게 있고 몇 문제 있나 쭉 넘겨볼게. 보면 30문제까지 있더라고. 한 챕터당 30문제. 그러면 30문제씩 10챕터가 있으니까 300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해설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도 볼게. 일단 해설지가 시원시원하게 나온 건 너무 장점인 것 같아. 여기 해설 나오고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왜 뭐가 정답이다라고 꼼꼼하게 나와 있고 옆에 단어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공부하고 싶게 생긴 건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일단 내부도 봤고 중요한 건 그럼 이 교재를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일단 난 1번 독해력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생각한 모든 력은 하루 만에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 뭔가 꾸준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개인마다의 개수를 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본인이 진짜 부담 느끼지 않을 개수 되셨어? 최소 2개에서부터 최대 8개까지. 왜 8개냐면 한 페이지에 2개씩 있더라고, 문항이. 되셨어요? 더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2개에서 8개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어차피 후반부에 기출문제 풀고 양치기 엄청 할 거니까요. 지금부터 양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선생님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를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두 문제가 됐던, 네 문제가 됐던, 여덟 문제가 됐던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채점도 진행할 거고, 그치?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 오답도 점검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꼭 틀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는 거라도 출제의 원리 혹은 단서, 근거가 됐던 것들에 형광펜을 치는 연습을 진짜 꼼꼼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선생님, 문제 풀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단일 독해가 있고요. 다발성 독해가 있어요. 단일 독해는 한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지문 하나당 2분 잡으면 되고요. 다발성 독해는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 내지 3개가 있는 문제인데 문제당 1.5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되셨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단일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2분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독해력도 문제 풀고 오답 측정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만 나는 현장에서요. A, B를 정말 많이 강조해요. A, B가 뭐냐면 모든 글은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A라고 잡고 어떻게 전개를 B라고 잡아서 중요한 두 개들을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나왔었던 중앙대 지문을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줌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 잘 봐봐. 여기 보면 unjust laws, 부정당한 법이 exist, 존재한대. 그러면서 뭐 할 거니? 뭐 할 거니? 뭐 할 거니? 계속해서 이 불의한 법에 대해서 뭐뭐 할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되셨죠? 근데 글쓴이는 but, 그러나 it is, 이것은 잠깐만요. 정부의 잘못이래. 다시요. 정부의 잘못이래요. 뒤에 보니까 점점 이 잘못이 심화되고 있다란 이야기로 서술하고 있단 말이야. 잠깐만요. 앞에 뭐라 그랬냐면 불의한 법, 정의롭지 못한 법 이야기하면서 2번 정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정답은 실제로 3번이 정답이었는데 정부가 나오고 정부가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1번이 된 건 불의한 법이 되는 거고 B번은 정부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A, B를 잡는 게 여러분들 학습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나랑 진짜 약속 한번 해보자. 이건 진짜 약속이에요. 부탁.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도 진짜 많이 강조하거든. 우리 현장 애들은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거. 모든 지문에 이렇게 네모 감춰져 있잖아.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한 소재, 글감과 단서가 되는 두 가지를 적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리고 현장 학생들은 실제로 시사 신문을 읽으면서 헤드라인을 만드는 연습을 매주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나 현직 영어 강사예요. 이거 효과 없으면 여러분한테 절대 안 시키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생각보다. 되셨죠? 하면 할수록 글은 더 잘 읽힐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내가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푸는 개수도 시간도 채점과 오답도 중요한데 한번 문제 풀 때 A, B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시면 분명히 독해 연습하기에 이 편머리 독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궁금한 학습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가 답변을 통해서, 답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지금까지 영어 강사 김신근이었고요. 올해 공부해서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